내가 광대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남들이 다 너는 광대 수술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광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대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우입니다. 우선 광대를 재수술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제일 흔한 거는 효과를 많이 못 봤다. 두 번째는 광대를 했는데 비대칭이 좀 심하다. 세 번째는 분류압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제일 많은 효과 미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광대 수술을 처음 받으셨을 때는 기대하시는 효과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의 가로폭이 줄어들고 싶다. 45도 광대의 굴곡이 좀 매끈하게 부드러워지고 싶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또는 둘 다 좀 미진한 경우 광대 수술을 다시 받고 싶어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45도의 굴곡이 덜 좋아졌다 라고 하는 분들은 CT를 찍어보면 절골선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아요. 45도 광대 쪽을 이렇게 높게 절골하는 걸 하이 L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보다 낮게 바깥쪽에서 절골하는 걸 로우 L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우 L로 절골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눈 밑에 튀어나온 45도 광대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절골선 아래로만 변하기 때문에 절골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 변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CT를 찍어보면은 절골선이 너무 바깥에 있어서 개선하고 싶었던 45도는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재수술을 할 때 절골선을 더 높여서 추가로 절골을 해서 하는 하이 L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옆광대가 많이 들어가서 얼굴에 가로폭이 줄기를 희망했는데 실제로 수술을 해봤는데 여전히 넓다. 45도 광대가 아니라 이 뒤쪽을 옆광대 또는 뒷광대라고 부르는데 이 옆광대가 많이 들어갔어야지 정면에서 봤을 때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데 옆에가 들어간 듯 만 듯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은근히 CT를 찍어보면 특히 옆광대를 고정 안 하는 비고정식으로 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들어갔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효과 미비에 있어서는 그 효과를 못 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재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45도 광대에 절골선이 낮았으면 절골선을 높여야 되는 거고 또는 절골 양이 부족했으면 추가로 절골을 해야 되는 거고 굴곡이 많이 남아있다면 뒤로 이동시키는 양을 더 증가시켜야 되고요. 옆광대도 덜 들어갔으면 더 넣어야 되고 고정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 다시 고정을 단단하게 해줘야겠죠. 비대칭의 경우에는 양쪽을 다르게 수술을 했거나 원래도 비대칭이 심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좌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비대칭 때문에 재수술을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다시 수술을 할 때 양쪽의 절골량을 다르게 하거나 옆광대를 넣는 것도 다르게 해서 비대칭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제일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경우인데 분류압이라고 해서 뼈가 붙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서 뼈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양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안전이나 통증 같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분류압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오랜 기간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이에 섬유 조직이나 흉살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깔끔하게 제거하고 맞붙여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뼈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 시기가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효과 미비처럼 뼈를 다시 잘라내야 되거나 절골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뼈가 다 단단하게 붙어 있고 주변 조직도 안정이 돼 있는 최소한 6개월 이후에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근데 만약에 뼈가 벌어져 있는 게 초반부터 보인다. 그럼 이거를 6개월, 1년 지나서 벌어진 채로 그냥 굳어지게 만든 다음에 수술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핀이 부러져서 뼈가 벌어졌다든지 또는 분류압이 너무 명백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6개월 전에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갈이가 있는데요. 자는 동안에도 계속 근육을 쓰고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광대뼈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습관 때문에 광대뼈 재수술을 한다기보다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햄버거 같이 입을 크게 벌렸다든지 이런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 되는 경우는 있어도 고정만 단단히 잘 돼 있으면 이갈이 습관 정도로 뼈가 벌어지거나 잘못돼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광대뼈도 재수술하면은 볼처짐 더 심하게 발생할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다. 처짐은 피부의 탄력과 이제 살의 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거든요. 단순히 박리를 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처짐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박리도 어쨌든 조심해서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하면은 꼭 재수술 한다고 해서 볼처짐이 심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사실 광대 축소 주사 또는 뭐 윤곽 주사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효과가 사실 저는 그렇게 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실제로 주사로 광대가 줄어들고 얼굴이 많이 작아지면은 누가 윤곽 수술을 하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주사들이 그렇게 축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기가 두려워서 계속 주사를 맞는다. 주사도 사실은 흉터도 생기고 안에 흉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수술이라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술을 해도 안전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재수술을 할 만큼 효과 면에서 확실히 더 나아진다라는,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나아진다, 재수술을 할 만큼 보람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충족이 돼야지 재수술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나답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우였습니다.